오늘 제가 낚시하고 있는 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수심까지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는 이렇게 롤링 스위벨 채비를 사용을 합니다. 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심이 이게 실제 수심입니다. 이게 찌미 수심이 약 80 정도 되겠네요.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짜니까 55cm인데, 메워리 쌍둥이, 메워리 같은 경우는 단찌가 있고 장찌가 있는데, 어떤 때 어느 정도 수심에서 단찌를 쓰고 어느 정도 수심에서 장찌를 써야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약 한 1.5m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찌를 이렇게 눕혔을 때 1m 이내 수심에서는 이렇게 긴 찌를 쓰면 이게 채비가 여기를 엉키거든요. 짧으면. 이게 엉키지 않을 정도만 되면, 그래서 한 1m 20 정도만 넘어가면 장찌를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채비가 엉키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는 물론 뭐 단찌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엉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장찌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실제로 오늘 제가 사용한 요 채비인데, 본봉돌이고요. 핀돌에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롤링 스위벨 3호입니다. 자연지기 때문에 3호를 썼고, 요건 당줄 2호입니다. 당줄 2호고, 바늘은 제가 지렁이 외바늘 채비를 썼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는 강섬동 2호 바늘을 썼습니다. 감성동 2호 바늘. 감성동 2호 바늘이면 붕어 바늘로 한 10호 바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바늘 채비로. 처음에는 두 바늘을 달았었는데, 왜냐면 그 입질이 좀 더딜 거로 생각을 해서 한쪽에 집어제를 달아서 지렁이 대 집어제 이렇게 그 짝밤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뭐 넣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기 때문에 한쪽 바늘을 잘라내고 이렇게 외바늘 채비로 해서 지렁이만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런 기본적인 채비 구성이 요런데, 밑에만 이제 두 바늘이냐 외바늘이냐 요 차이만 나는데, 요 롤링 스위벨 채비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롤링 스위벨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바늘 없이 찌맞춤이 가능합니다. 결국 무바늘 찌맞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장점은, 첫째는 찌맞춤 기준이 너무 간단하고요. 두 번째는 바늘 없이 맞췄기 때문에 찌맞춤 한번 하고 나면 어떤 바늘로 바꿔 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은 바늘 2개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큰 바늘 2개를 해도 되고, 새우나 참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13호 바늘 하나만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찌맞춤을 다시 조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바늘만 교체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편리한 채비인데, 요 롤링 스위벨, 요게 이제 편한 걸 알면서도 요 롤링 스위벨이 이게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아주 작으면서도 침력이 많이 나가는 그런 롤링 스위벨을 대체할 수 있는 좁쌀봉돌을, 양구봉 좁쌀봉돌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완성이 되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롤링 스위벨의 전체 채비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롤링 스위벨의 위임 목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롤링 스위벨 3호, 자연지에서는 3호인데, 요 3호에 보통 자연지에서는 목줄을 한 10cm 정도 쓰니까 목줄을 한 15cm 정도로 여유 있게 재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끄는 상태에서, 자, 요 끄는 목줄을 롤링 스위벨 한쪽 고리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우리 원줄 연결하듯이 꽈배기 묶음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듭법인데, 먼저 일반 매듭을 끝에 조그맣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매듭이 작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팔자 매듭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십시오. 이렇게 놓고 끝에는 잘라 주시면 됩니다. 조금 처음에는 여유 있게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잘라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롤링 스위벨 한쪽 고리에 이렇게 끼우고, 원래는 이 방법이 이렇게 해서 목줄을 이렇게 감싸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방법으로
루어 낚시나 이제 바다 낚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방법으로. 근데 이 방법은 이렇게 만약 하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게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노줄이나 카본줄이면 경심줄이라 쭉 당기면 쭉 당겨서 여기가 딱 걸리는데 합사줄은 이게 안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매듭을 짓는 건 똑같습니다. 끝에 일반 매듭을 하나만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짝 지어주고 딱 당겨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멍에 통과해서 이렇게 그냥 목줄을 한 번만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감아주면 됩니다. 여유있게 그래주고 당겨주면 이렇게 끝에 가서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하해서 풀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채비 묶고 그 다음에 뭐 미끼 달고 하다가 혹시 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느슨해지면. 근데 고기를 걸었을 때는 힘이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혹시 한 번 이렇게 묶어서 이게 풀리질 않을까, 2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뭐 저 이렇게 하나 돌려서 방줄 2호로 쓰는데 뭐 월척 4자붕어 잡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에도 미리 자기 쓸 그 길이를 생각을 해서 만약 노주용이다 그러면 10cm 정도의 이런 매듭을 하나만 다시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여기 정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잡고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당기면 거의 10cm가 딱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일정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몇 번만 하다 보면 요 길이가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다시 본봉돌에 연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본봉돌에 연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핀도레고 밑에 쪽에 이렇게 낀 상태에서 목줄을 감아주고 이렇게 당겨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당겨주면 매듭에 딱 걸립니다. 양쪽 매듭에 그냥 딱 걸린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끊어지면 끊어졌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듭이 아주 쉬우면서도 튼튼한 방법입니다. 원래의 이 인장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본봉돌의 스위벨 채비까지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찌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찌맞춤을 하고 찌맞춤이 끝나고 구멍까지 찾고 나면 그때 이제 그날 사용할 바늘 채비를 밑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바늘 채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늘 채비는 예를 들어서 외바늘 채비라면 이런 식으로 외바늘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바늘에 약 목줄 길이가 한 4-5cm 정도, 4cm 정도 쓸 거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여유 있게 전체 길이를 한 10cm를 재단해서 이렇게 바늘을 묶어주면 그건 뭐 결속기를 이용하든 손으로 하시든 이렇게 외바늘을 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방식은. 자, 이렇게 바늘을 잡고 요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지어주고 이거 당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줄 길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노지에서는 4.4cm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게 4cm를 하면 여기 이제 감길 때, 스위벨에 감길 때 0.5cm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만들 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약 4.5cm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4.5cm 정도 만들어 놓고 밑에는 잘라주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매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위벨 밑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위에 연결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목줄에 감아서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쭉 당겨주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바늘 채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바늘 채비도 미리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바늘을 두 바늘에 목줄 색깔 서로 다르게, 왜냐면 뭐 그루텐, 집어제
그 다음에 지렁이 뭐 그루텐, 또 지렁이 집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줄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목줄을 바늘에 매십시오. 이렇게 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잡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요 손가락 이용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 바늘을 뒤를 똑같이 잡으십시오. 짝바늘 안 되도록. 그래서 원하는 지점 딱 되도록 딱 올려서 꽉 당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4cm 정도 딱 해주고 위에는 잘라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두 바늘을 맬 때 전에는 어떻게 맸느냐면 대부분 이봉채비 맬 때 봉돌 밑에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요 목줄 사이로 두 바늘을 통과시켜서 두 번 돌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짝바늘이 됩니다. 약간 0.5cm 정도 짝바늘이 돼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바늘 사이로 통과시키지 말고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그냥 목줄을 감싸주면 됩니다. 매듭을 한번 해놨으니까 이렇게 감싸서 구멍으로 통과시키고 두 바늘 동시에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 상태에서 밑으로 당겨주면 매듭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바늘 똑같이 짝바늘이 안 되고 또 목줄 색깔이 이렇게 구별이 됐으니까 어떤 미끼에 먹는지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방법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분리하고 싶을 때는 이 바늘로 이 매듭 부분을 살짝 당겨주면 바늘 사이에 놓고 당겨주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교체하기도 편하니까 이 방법 굉장히 편한 방법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굉장히 편하면서도 튼튼한 방법입니다. 아까도 뭐 제가 잡는 거 처음에 뜰채를 피기 전에 제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월척급도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목줄이 웬만하면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바늘채비를 이렇게 저처럼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비늘 두 바늘 채비, 그 다음에 새우낚시에 쓸 외바늘 채비, 이거 진우 5호 바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채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 그때그때 바늘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요 롤링 스위벨 채비는 요 밑에 분할봉돌한 밑에 봉돌을 롤링 스위벨을 사용한다는 것 뿐이지 좁쌀봉돌 채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낚시할 때 바닥 안착 상태도 이게 롤링 스위벨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짝 바닥에 닿아 있는, 다을락말락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딱 살짝만 닿게, 그래야 흐르지도 않고, 이렇게 목줄이 누워 있기 때문에, 이 아랫 목줄이 누워 있기 때문에 고기가 흡입할 때 윗입술에 이 목줄이 걸리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찌맞춤을 가볍게 한다든지 잘못해서, 특히나 좁쌀봉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게 자꾸 들어가는 입질이 나오고 흐른다, 또 헛챔질이 나온다 하는 게, 좁쌀봉돌 채비는 가벼운 아주 예민한 채비니까 찌맞춤도 예민해야 될 거다. 그래서 가벼운 찌맞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쌀이 이렇게 바늘만 닿고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좁쌀이 뜨면 흐르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대류가 없는 날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요 목줄이 서 있다는 겁니다. 요 아랫 목줄이 서 있으면 고기가 흡입을 할 때 위 아랫 목줄이 이렇게 윗입술에 걸립니다. 요 목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무감을 느껴서 바로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헛챔질로 나타나고 들어가는 입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쌀봉돌 채비가 됐든 스위벨 채비가 됐든 모든 바닥 낚시는 이봉 채비는 봉돌이 하나니까 본봉돌이 닿아야 되는 거고, 좁쌀봉돌 채비나 스위벨 채비는 좁쌀이나 스위벨이 닿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좁쌀이나 스위벨을 닿게 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랫 목줄을 눕혀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좁쌀봉돌 채비는 바늘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늘 무게까지 감안을 해서 찌맞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스위벨 채비는 바늘을 이렇게 교체하기가 편하니까 바늘을 안 달고 맞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뭐 무바늘 찌맞춤이라고 하는데,
바늘을 안 달고 맞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늘 안 달고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바늘을 안 단 상태에서 수입벨이 바닥에 살짝 닿게, 바늘 없이 이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 바늘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바늘을 달아도 똑같습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수입벨은 유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바늘을 안 달고 수입벨이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작은 바늘을 달든 큰 바늘을 달든 똑같이 수입벨은 살짝 닿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벨 채비가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추면 이 수입벨이 바닥에 살짝 닿게 되느냐,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찌가 됐든 요 수입벨 채비까지만 다십시오. 바늘 달지 마시고 수입벨 채비까지만 달아서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살짝 잡히게, 이제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케미꽂이가 살짝 잡히는 게 요 케미꽂이 요 얇은 부분, 요 하단입니까? 아니면 윗부분의 굵은 부분입니까?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케미꽂이가 살짝 잡히게 라고 하는 거는 이 하단이냐 상단이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물에 잡히는 순간에 요 하단에 서질 않습니다. 표면 장력이 작용해서 딸깍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카본줄을 사용하면 자꾸 끓고 내려가서 어차피 윗부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잡혔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잡히면 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만큼 내려가서 조금 무거운 것 같다. 자, 그거를 최대한 케미꽂이가 살짝 잡힌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그런 방법은 없느냐? 자, 그거는 이렇게 찌맞춤을 해서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딸깍 잡힐 정도가 되면 이 상태에서 핀도라에 있는 쇠링 중자 하나를 빼 보십시오. 자, 그러려면 찌맞춤 할 때 처음부터 중자 2개는 끼워놓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찌맞춤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찌맞춤을 조정하고자 할 때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찌맞춤 2개를 끼운 상태로 케미꽂이가 살짝 잡히게 만드신 후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중자 하나만 빼 보십시오. 만약 하나를 뺐는데, 하나를 뺐을 때 이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못 내려가고 이렇게 서버린다. 그러면 이제 너무 가벼워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끼웠던 상태가 맞으니까 다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2개에서 하나를 뺐는데 속도만 조금 늘어질 뿐 결국 내려가서 잡히더라. 그러면 이 상태가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빼고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찌맞춤 할 때 쇠링 2개, 중자 2개만 끼우고 하셨다가 찌맞춤이 이렇게 잡혀서 됐더라고 생각을 하실 때 하나를 빼서 실제로 이게 맞았는지, 가벼운 상태인지 무거운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자연지 낚시 카본줄을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관령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정밀한 찌맞춤을 해야 되는 찌톡 기준 정밀 찌맞춤을 하는 손마토 같은 경우, 오히려 손마토가 입질이 더 약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요 케미꽂인 기준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 찌탑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찌탑을 기준으로 모노줄을 사용하니까 요 한 마디나 반 마디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맞춘 상태보다 한 목 이상만 더 내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찌맞춤 상태보다 한 목 이상만 더 내놓고 사용하면 요 탑의 무게를 눌러주기 때문에 수입벨이 살짝 닿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손마트를 하더라도 2목 내놓고는 불편해서 못 씁니다. 한 목만 내놓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먼저 이렇게 반목 정도 나오게 찌탑을 기준으로 찌맞춤을 하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소자 쇠링 ES짜리 하나만 끼워 주십시오. 그러면 살짝 내려가서 딸까닥 잡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찌를 올려서 한 목 정도 딱 내놓고 쓰면 요만큼 내려갔던 게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요 무게로 눌러서 수입벨이 닿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한 2마디 정도 내놓고 써도 좋다. 그런 경우에는 한 목에 맞춰서 플러스 1목만 해서 쓰시면 되고, 나는 많이 내놓는 건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반목이나 한 목에 맞춘 상태에서 소자를 달아서 딸깍 떨어뜨린 후에
한 목 정도를 내놓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손마터입니다. 손마터고, 그 나머지 관리형 저수지나 이렇게 자연지에 왔을 때는 그렇게 찌탑 기준 정밀지 맞춤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살짝 잡힐 정도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고 한두 마디를 내놓고 사용하면 좁쌀봉들이 살짝 닿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하면 좁쌀봉들이 다 흘락말락하는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예민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낚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대류가 없고 유속만 없다면, 또 이렇게 부유만 없다면 그 상태로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여건에 의해서 채비가 흐른다, 그런 경우에는 쉐링을 한두 개를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